이른 새벽 전통시장의 골목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흩날리고 철제 셔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박노인은 무거운 고무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매며 물바가지를 들어 바닥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바닥의 먼지와 비린내를 쓸어내리며 고인 웅덩이 위로 퍼집니다. 그는 새벽의 냉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코끝에 배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 반복이 이제는 그의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실 거예요. 박노인은 얼음 위에 생선을 가지런히 놓으며 칼날을 손끝으로 살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장사는 망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해묵은 시계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몇 년째 멈춘 듯한 느린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의 세상은 늘 이 자리에서 정지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으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면서도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를 향해 걸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장바구니를 든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며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순간 박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끝이 얼음에 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 서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따뜻함과 낯설미 공존했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어딘가에 잊고 있던 시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선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여기서 생선을 사셨다고 하셔서요. 대신 왔어요. 그 말에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 다시 생선을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조여왔습니다. 여자는 물건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노인은 얼핏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눈매, 코, 미소선 어딘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젊은 시절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이 생선은 어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좋지요.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박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향기가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참 닮았구먼. 박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45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의 얼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은 그렇게 또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스며들며 생선 비늘에 은빛이 번졌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생선을 손질하며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조금 전의 여인, 지은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어쩐지 낯익은 그 미소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생선살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지만 생각이 자꾸 엉켜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손을 멈춘 채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다시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생선을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셔서요. 박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유 없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예, 그럼요. 좋은 거로 드릴게요. 그는 급히 칼을 잡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날이 생선의 척추를 스치는 순간 작은 피 한 방울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번지자 그는 순간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맡겼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레 피를 닦고 붕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가 사랑했던 여인, 영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늘 따뜻하고 부드럽던 손길. 세월이 흘러도 그 감촉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피가 좀 나네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걱정스런 말에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무리하다 보면 다 그런 거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은은 손에 묻은 피를 닦고 포장된 생선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녀는 밝게 웃었지만 박노인의 얼굴엔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말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이름이 겹쳐 들렸습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씻는 손끝에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장 한켠에서 이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손 다쳤다면서요? 이젠 조심 좀 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니까 이젠 손이 내 맘대로 안 따라줘. 그럼 집에도 좀 들고 가서 드세요. 혼자면 힘들잖아요. 아주머니는 포장된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박노인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조용히 창가에 기대 섰습니다. 햇살이 스며들며 생선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은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박노인은 남은 생선을 덮으며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골목 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펴봤습니다. 붕대 아래에서 미약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 속에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닮았어 손도 눈도. 바람이 불며 시장의 천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의 마음속에도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시장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셔터를 내리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노인은 바닥을 대충 쓸어내고 앞치마를 벗은 채 천천히 골목 끝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빨간 천막 안에는 국물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렇듯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물 한 잔과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노인은 잔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는 그 노래의 첫 소절만 듣고도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도 오래전 영희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다방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던 밤 그녀가 코트를 여미며 따라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향기, 바람, 웃음소리까지도 고스란히 밀려왔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 상인은 흥겹게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지만 박노인의 세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의 발이 멈춘 곳은 오래된 건물잔의 앞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옛날 영희가 일하던 다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벽돌은 이미 허물어지고 그 위로 덩굴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낡은 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웃었지 내가. 박노인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눈을 맞추던 순간 따뜻한 커피 냄새, 창밖의 빗소리, 모든 게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퇴근길인지 코트를 여민 채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밤에는 위험해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은의 얼굴이 또렷이 빛났습니다.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영희의 젊은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박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남기고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박노인의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다시 벽을 한번 쓸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보낸 걸까?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밤의 시장은 다시 고요해졌고 포장마차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 대신 먼 차량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서랍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하며 열리자 그 안에는 노랗게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영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근심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들어 손끝으로 조심스레 문질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금세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제 본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영희의 미소와 지은의 웃음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오랜 시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슬프고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보냈니? 그 아이를? 낮게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어깨 위를 비쳤습니다. 박노인은 서랍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지은을 다시 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오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연인들이 다정하게 걷던 길, 지금은 낡은 간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그 길을 지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분주히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이씨 아주머니의 인사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잠이 일찍 깨버려서요. 그는 생선을 정리하며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언제 나타날까? 혹은 오늘은 오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은 자꾸 시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늦게 귀가하셨죠? 지은이 말을 건넸고 박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늦는 건 젊은 사람 몫이지요. 그녀는 생선을 고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이제 좀 나아지셨죠? 박노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참 다행이네요.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 어머니랑 같이 올게요. 직접 인사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노인은 순간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울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사진 속 영희의 미소가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얼른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서랍을 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여인과 지은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내 딸이 맞는 거냐? 박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번지던 꿈속에서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짙은 파마머리, 검은 코트, 그리고 환한 미소.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 지은이 잘 부탁해요. 그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내가 꼭 그 아이를 지켜줄게. 일요일 아침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활기찼습니다. 햇살이 비닐 천막 위로 부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가게 문을 일찍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옷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새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칼을 정리하고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지은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예감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며 시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이 막힌 듯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햇살이 비추며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그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영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은 듯 흔들리더니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은 급히 휠체어를 멈추고 그에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자 박노인은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영희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45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박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휠체어 위에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공중을 스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마침내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영희 정말 너 맞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을 넘어 나온 듯 떨렸습니다. 영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내밀었지만 쉽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로 지은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아 영희에게 가까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닿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고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 갑자기 눈가가 젖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그 한 장면 속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이제야 다시 만났구나. 영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박 선생님. 그 짧은 한마디가 박노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주변에서 상인들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의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영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4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의 오래된 다방,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 영희, 그리고 지은.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방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이 만든 거리감과 미안함이 공기 속에 묵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올렸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영희를 향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때 내가 떠난 이유,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당신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하셨죠. 당신 인생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박노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셨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믿기 어려운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당신이 얼마나 날 찾았는지도 모르고. 그녀는 한숨처럼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에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몰랐어. 그때 내가 왜 떠났는지. 그의 목소리는 세월에 다른 나무처럼 부드럽고 떨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죠. 세상도 사람도 마음도 다 그랬으니까.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봤으니 참 다행이야. 그의 눈가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두 사람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세 손이 포개진 순간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짧지만 세월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먼. 그는 잔을 들어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지만 따뜻한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은 되찾은 사람의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사 준비로 분주한 상인들 사이에서 유독 조용한 가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노인의 생선가게였습니다. 늘 새벽 가장 먼저 문을 열던 그 가게의 셔터는 닫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안 나오셨나 봐. 몸이 안 좋으신가? 어제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가 그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노인의 단정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오늘은 첫사랑을 만나러 갑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상인들의 얼굴에 말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지은이 급히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닫힌 셔터와 봉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위로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눈가를 훔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야 용서가 된다. 그대의 미소가 내 세월의 끝이네. 지은이 잘 부탁해요. 내 생의 마지막은 당신의 기억으로 충분하오. 그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지며 글씨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시장의 바람이 불어와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비닐 천막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햇살은 천막 틈으로 비쳐 들어오며 닫힌 셔터 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 박노인의 마지막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다방에서 마주 잡았던 손, 그 눈빛, 그 미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품 안에 넣고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했어요, 아저씨. 그날 밤 시장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앞에 누군가 흰 난초 한 송이를 놓고 갔습니다. 아무도 누가 두고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들이 출근했을 때 그 난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맺힌 꽃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 박노인을 위해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자리. 그 문구 아래에서 난초는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시장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울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제철 나물이 쌓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생선가게 한켠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노인이 남기고 간 가게는 이제 비워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는 하얀 난초 한 송이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과 영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세월을 초월한 듯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사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바람이 살짝 스치며 난초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정히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영희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른 손으로 햇살을 가리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지은아,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엄마. 오늘은 꼭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생선가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희의 시선이 천천히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심스레 사진의 모서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내 아버지는 참 웃음이 따뜻했지. 영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잔잔히 흘렀습니다. 지은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분이 이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분명 그렇겠지. 이제 마음이 편하네, 정말 편해.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국밥집 라디오에서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익숙한 노래는 시장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비닐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난초잎 사이로 작은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이 바닥에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작별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햇살 속에서 두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월을 넘어선 사랑이 여전히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